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 포식자 주식 사자입니다. 오늘 9월 11일 지금 10시 55분인데요. 좀 전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고 다른 종목 영상을 좀 올린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영상도 지금 좀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어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앞으로는 계속 좀 대응 전략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고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만 2,700% 상승할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째 계속 주구장창 빼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흐름인데 좀 전에 해리스 트럼프 둘 간에 지금 미국 대선 토론 TV 토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 제가 그걸 보다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아요. 이 토론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도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누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일부 종목들이 좀 급등했었고, 플러그 파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또 오르는 걸 봤을 때는 원전 시장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냐?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과 좀 답답함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어제 못다 했던 한미반도체 그 종목에 대해서 기업 분석도 조금 더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 가져갈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미국 시장은 어제 나스닥은 0.8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1.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S&P 500도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는 좀 빠졌네요. 오늘 중소형 지수가 편입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조금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으로 해리스 트럼프가 실시간 TV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초박빙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조금 우세한 느낌이고 트럼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불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날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론을 해서 이거는 뭐 이 둘 사이의 TV 토론과는 무관한 내용인데 이제 동맹국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 견제를 좀 동참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청한 대로 마냥 우리가 그 제재에 동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가운데 껴있는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그 내용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자, 시장 현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75% 오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가 좀 오르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죠. 자, 이 변동성 지수는 위험한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미국엔 대표적으로 빅스 지수라는 게 있죠. 미국의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수는 지금 플러스 3.02%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보합인 것 같지만 개별 종목마다 수급이 너무 쏠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계속 피를 팔아 제끼고 있고요. 어제는 코스닥도 팔았는데 오늘은 코스닥 일부 종목은 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을 계속 하방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요. 신용잔고가 어제 오늘 계속 2천억 원, 3천억 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2천억 원대였는데 오늘은 추가로 3천억 원의 신용잔고가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빚으로 투자한 돈이 지금 잔고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노리고 들어갔지만 실제로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야 너네 증거금 더 예치를 해라 라고 했지만 증거금을 예치할 돈이 없는 빚으로 투자했는데 증거금 예치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치금을 예치 못하면 증거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바로 강제 매도를 해버리면서 이 자신들의 손절을 원치 않게 해버리게 되는 자 이런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신용 잔고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동시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최악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대표 종목인데 지금 여기까지 빠졌어요. 자,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기 66,000원이거든요. 이 66,000원 선이 기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던 더군다나
요 200일선이 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블랙 먼데이 때 7만원 선이 한번 깨져서 이제 남은 거는 66,000원 선까지 열려 있는데 이게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깼습니다. 보란듯이 깨고 심지어 64,000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52주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하회할 것이다 라는 이런 증권사들의 전망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낸드, 자 이게 지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땡겼는데 지금 수요가 예상보다 더딥니다. 평균 단가 자체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에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목표가를 또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 엔비디아도 급락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이슈들이 지금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지금 장기, 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단서로 기존의 이런 수치가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라는 6번의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 데이터가 가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이 18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은 19일 새벽 3시죠. 이 새벽 3시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금리 인하의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나서 이 위험 회피 물량들이 계속 물량을 빼고 있어요. 사야지 오르는데 빼고 있단 말이죠. 반도체가 오늘 오전에만 해도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삼성으로 시작된 이 악재가 지금 계속 물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고 한미 반도체도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만 1700% 정도의 영업이익의 상승이 기대된다. 수주가 엄청나죠. 지금 수주가 3천억 원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실적이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망도 뭐 물론 전방 시장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단 말이죠. 이따가 재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를 봐도 나쁠 게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계속 궁금증을 가져보면 미국에서 아무래도 수급 주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9일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이번 주 내로 아마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최악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 뺄 게 아니라 저는 경기 침체라고 해도요 이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거를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정도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옆으로 가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급락이잖아요. 한미 반도체가 개별적인 악재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뉴스 체크를 계속 저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자,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새벽 6시 55분에 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흐름과 여러 가지 지수들의 흐름을 보고 TV 토론에 대한 코멘트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론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하원에서 중국 라이다 규제를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되면요. 이때는 뉴스로 주가가 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나오면 드론처럼 세게 반응할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관련주 제가 몇 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특정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기존에도 여러 코멘트들을 좀 남기고 있고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퓨런티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언제입니까?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에 제가 바이오와 자율주행 대항거래를 좀 잘 봐달라 말씀드리고 퓨런티어가 자율주행 대장주가 확실하다. 흐름이 너무 좋다. 이날은 퓨런티어가 강하게 올라간 날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자, 그리고 바이오 수급이 쏠리고 있다. 바이오에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가 바이오다. 비만 치료제 쪽을 유심히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 이런 언급들을 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는 ABL 바이오, 펩트론, 전력 관련주는 LS 일렉. 자, 요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공유를 드렸죠. 자, 펩트론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퓨런티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 흐름을 보면 펩트론 지금 21% 상승 중이고요. 퓨런티어는 12.86% 상승 중입니다.
펩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대응에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기로 비중을 추가하셔야 된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고, 23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자, 펩트로는 사실 비중 확대의 시기다라고 해서 펩트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방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보를 함께 공유해주고 계신데, 자, 정보방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를 정보라고 위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시고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일째 연속 내리고 있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를 하고 있고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흐름이 상당히 그 실적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미 반도체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회사보다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가치 제고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만큼 좋은 게 없겠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자사주 소각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정말 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정말 가장 많은 제가 몇 년도 기록으로 봤을 때는요. 전부 다 통틀어서 자사주 소각을 제일 많이 한 기업이 한미반도체로 올라왔던 그 기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게 뭐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매출의 뭐 10% 가까이 넘는 금액들을 계속 자사주 취득 이후에 소각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이 뉴스는 몇 년 동안에 걸친 뉴스를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건데 계속 주주가치 제고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뿐만이 아니라 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를 보면요. 주가가 보통 자사주 매입,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고 있죠? 언제 매입합니까? 바닥에 저점일 때 보통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기업들, 임원들이 그래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목적은 항상 똑같아요. 주주가치 제고. 이렇게 고점에 산 거를 자 이렇게 고점에서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 소각을 해버립니다. 소각을 했을 때는 하단에서 잡고 있었던 낮은 평단가의 그 주식들을 고점에서 소각을 해버리면서 정말 그야말로 주주가치 제고를 힘쓰는 너무 좋은 회사인데 과거에는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안 올라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9,000원대 막 만원대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막 20만 원 가까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은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은 좋은 위치 아니에요. 200일선을 깨고 지지 이탈을 한 상황이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사면 위험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가 너무 낙폭화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저는 이때까지 지켜본 바로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과 이런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저는 이 가격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뭐 2주일간의 이러한 진폭은 분명히 아래로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 1, 2주 정도만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주주들의 입가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엔비디아는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마이크론과 삼성. 자, 조만간에 저는 턴어라운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악재들은 반영을 했고 지금의 이런 급락은요. 이미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를 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한 후폭풍이 여진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재물을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재물을 보시면요. 자,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데, 자, 눈여겨 보여지는 곳이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기대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비 회사가 44.9%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는 3분기에 9% 나왔던 게 지금 44.9%면
물론 HBM이 워낙 고부가 가치인 기업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저효과라고 보기에는 이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지속성이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측면과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주가가 지금 거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이상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한미반도체에 대한 대응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앞으로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저는 주된 관점이다라고 봅니다. 19일 거래일 추석이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거래일이죠.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는 랠리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요. HBM 관련된 소식들 계속 전달이 돼야 되고 삼성에서 어물쩍 넘어왔던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확정적으로 공시에 나와줘야 돼요. 퀄테스트가 통과가 돼서 이 HBM3E죠. 자, 이거 뭐 8단이든 12단이든 이게 중요한 것보다 자, 이게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이 되면서 삼성이 엔비디아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은 우리나라 시총 1위의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떨어지면 다른 개별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삼성이 이런 소식들을 기반으로 주가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한미반도체도 오르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한미반도체는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삼성 따라서 동반 하락한 것일 뿐이지 한미반도체는 삼성이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면 더 큰 상승폭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좀 낫습니다.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확인하고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 흐름인데 삼성이 정말 최악이죠. 자, 그래서 좀 상승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저는 심지어 지금 삼성이 너무 이렇게 대조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이 HBM 소식 쪽으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나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공격적이신 분은 심지어 저는 좀 지금 오히려 좀 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조정이 이렇게 완만하게 좀 간다. 급락했을 때는 거래량을 좀 봐야 되고요. 이때는 무언가 악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를 제외하고 완만하게 빠지던지 옆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릴 수도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파시면 엇박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빠질 때 보유하신 현금을 조금씩 늘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전략을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십시오.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도 멘탈 잡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정말 주식 안 보고 그냥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업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두드려 맞는 이 타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심리적인 멘탈을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지 않도록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정보라고 보내주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자유로운 내용으로 뭐 종목 분석이 필요한 게 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펩트론이 궁금하다 하시면 펩트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물린 종목 있으시죠 혹시? 그러면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그 종목명과 여러분이 보유하신 평단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그 종목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질문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맞춤 대응 전략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심한 오늘 장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